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상대적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의 상대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물론 광원의 운동하고도 관계없다 이거였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일반 상대성. 일반 상대성 이론도 틀렸다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틀렸다고 얘기했죠.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왜 틀렸냐? 빛의 상대 속도가 광원의 운동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지만은 관찰자의 운동에 의해서는 빛의 상대 속도가 바뀐다는 게 아주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밝혀졌습니다. 이미 그걸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도 했고, 지구의 공전 속도를 측정하기도 했죠. 물론 지구의 공전 속도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했겠죠. 그게 바로 빛이라는 게 있는데, 빛이 이렇게 와요. 빛이 오면 빛은 직선으로 오겠죠. 직선으로 오는데 관찰자가 가면서 보면 여기 와서 빛이 만나겠죠. 여기 와서 만나는데 빛이 어떻게 오느냐, 요런 속도로 왔다리, 여기 요렇게, 여기가 VT가 되겠죠. CT가 되고. 그래서 관찰자가 여기서부터 걸어오고 있었는데, 실제 보는 것은 요 왔을 때 보겠죠. 여기서 걸어와서 여기 와서 빛을 보면 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C-T겠죠. 왜 그러냐면 이 관찰자의 시간은 자기의 시간이기 다 자기의 시간이죠. 이게 한 사람의 관찰자,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속도가 V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붙는 거 보면 이 C 관찰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C-T의 자승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이것은 VT의 자승 더하기 CT의 자승, 그래서 V 자승 T 자승 더하기 C 자승 T 자승 더하기죠. 여기는 T가 아니라. 그럼 이거는 C 자승 T 자승, T의 자승으로 다 없어지죠. 그래서 C C의 자승은 C의 제곱 플러스 V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C는 루트 C의 제곱 플러스 V의 제곱.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관찰자가 운동하고 있다면 빛의 속도가 다르게 보인다 이거죠. 여기서 온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 이게 거리죠. 거리 실제로 온 거는 이 거리죠. 실제 거리는 이게 R이라 이러면, 이거는 가상의 거리. 가상의 거리는 이 빛의 속도가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시간은 동일하죠. 왜? 실제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빛이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광행차. 이 광행차만 보더라도 빛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는 게 확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광속불변가설. 광속불변가설이래요.
광속 불변 가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빛의 상대 속도가 관찰자의 또는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빛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광속 불변 가설인데, 광림철을 보면 빛의 상대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보이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틀렸다고 제가 증명해 보였죠, 저번에. 이번에는 일반상대성이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의 특수라는 말은 관성계. 근데 우주에는 관성계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관성계라는 게. 등속계, 관성계, 아니면 뭐 정지계. 이런 곳에서만 성립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데,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사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죠.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 이 갈릴레이 좌표 변화라고 하죠. 갈릴레이 좌표 변화. 갈릴레이 좌표 변화라는데, 갈릴레이가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거죠. 즉 말해서 절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어떤 것을 기준 잡을 만한 어떤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라는 게 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나온 게 뭔가 하면 뉴턴의 법칙들. 뉴턴의 법칙도 이 상대성 원리를 이용해서 나온 겁니다. 상대성 원리를 이용해서 나온 겁니다. 뉴턴의 대표적인 방정식 F는 ma. 이것도 상대적인 거라 이거죠. 상대적인 거. 즉, 이 관성계라든가 등속계, 정지계, 또는 뭐 이게 있는 가속계가 있지. 가속도니까 가속계죠. 가속계를 포함해서 상대성이라는 뉴턴도 이 상대성 원리를,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왔죠.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맞죠? 사람들은 여기 뉴턴의 법칙까지 요만큼을 고전역학이라고 그러고, 여기 아인슈타인부터는 현대물리학이라고 하죠. 현대물리학. 근데 사실은 이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나 뉴턴의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전부 다 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상대성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즉,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게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등속운동한다면, 등속운동하고 관성계라면 움직이고 있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는 게 상대성 원리의 기본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빛의 절대좌표 이론인데,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이론들 다. 이 세 가지가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나 뉴턴의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밖에 속도, 대부분 대표적인 게 속도죠. 대표적인 게 속도인데, 그 속도를 속도가 일정하다면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지, 정지하고 있는지,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는 게 상대성 원리의 기본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사실은 이 현대 물리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통틀어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제 책에도 있지만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라고 제가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가 적용은 되겠지만은 전부 모든 것이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는 그런 상대성 원리, 뉴턴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게 다 틀렸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다 틀리고 뭐다? 이 고전 물리학이라 하면 여기에 반대되는 게 빛이 절대좌표 이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빛이 절대좌표 이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물리법칙이죠. 결국에는 물리량, 물리법칙. 물리법칙이라는 것이 전부 상대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빛을 기준으로 하면 절대좌표라는 거야. 빛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요. 절대기준, 절대정지 기준. 절대정지 기준이 있다. 그게 빛이다. 그래서 빛이 절대좌표 이러는 거죠.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한 거고, 이제 제가 상대성 이론에서 특수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을 할 때 관성계, 등속계, 이런 얘기를 했죠.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거. 그게 바로 등속계니까.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 일반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가속계. A는 이거를 0이 아닌 것. 또는 0일 수도 있겠죠. 그 특별한 경우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 물론 이론이 베이스죠. 이게 바로 관성계입니다. 힘이 줘지네요. 결국에는 뭐겠어요? F는 MA에서 A가 0이면 이게 바로 뭐다? 관성계다. 맞죠? A가 0일 때.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A가 0이든 0이 아니든 전부 적용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나온가 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이거는 잘못된 가정인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어떤 가정을 했는가 하면, 등가 원리라는 거. 등가 원리라는 걸 가정한 거예요. 이 등가 원리, 등가란 말 딱 들어보면 알겠죠. 뭐가 같아라는 거잖아요. 등가. 같은 값이다. 이랬는데. 뭐가 같으냐 이러면, 중력하고 가속. 중력하고 가속도 이게 같아 이거죠. 그러니까 가속에 의해서 나타나는 관성력. 참 이상하죠. 관성계에서는 관성력이 없어요. 근데 가속계에서는 관성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역 붙어 있잖아요. 중력은 힘이니까 F는 mg. 이거 중력 가속도. 관성력의 가속에 의한 거는 F는 ma. 여기 바로 뭐다? 가속도. 실제 날아가는 가속도고, 이 중력 가속도는 날아가는 것은 아닌데,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한 그 가속도. 사실은 지구가 있다면, 지구가 있으면 높이에 따라서 이 중력 가속도 A가 다릅니다. 지표에서는 거의 9.8m/s의 제곱 정도 되는데, 자꾸 올라갈수록 이게 뭐다? 작아지죠. 결국에는 계속 올라가다 보면 A는 이꼴이 0이 되죠. 0이 되는 제곱. 이거 무슨 상태입니까? 무중력.
무중력 상태가 돼요. 중력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게 이게 중력이죠. 중력. 실제 중력은 중력 가속도는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입니다. 낙하하지 않는다면 중력 가속도는 없어요. 맞죠? 중력 가속도가 없다. 낙하할 때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같아라는 등가 원리로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관성력이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관성력이라는 거. 마흐의 원리가 있어요. 마흐의 원리. 마흐라는 과학자가 관성력이라는 것은 사실 중력과 같은 거다 했대요. 근본적으로 같은 거다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 중력과 관성력이 완전히 다른 거다. 다른 건데 그 효과가 같아. 값이 같아. 이런 거죠. 마흐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마흐는 어떻게 생각하면 커다란 바게스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우주에 있는 모든 거, 별, 행성, 은하 이런 걸 다 집어넣고 이 바게스를 돌린다면 이 안에 있는 물체들이 갖는 튀어나가려고 그러겠죠. 맞죠? 뭐라 그래요? 같은 힘이죠. 이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이게 원심력. 그러니까 원심력이 없어질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관성력은 이게 아주 근본을 흔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뉴턴 이론에서, 뉴턴의 법칙에서 F는 ma라는 게 있는데, 지구에서는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뉴턴의 법칙에서 보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 이 관성의 법칙과 그 다음에 이거 F는 ma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만류 인력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는데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긴다. 인력이 잡아당긴다. 이거죠. 이 세 가지 법칙이 있죠. 근데 이거에서 여기 뉴턴의 법칙에서 나오는 게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 질량은 사실은 물질의 양이죠. 물질의 양. 근데 어떤 물질은 질량이 더 크다 그리고 더 작다 그러죠. 그걸 이 관성력을 이용해서 이 질량을 한다 그러죠. 질량이라는 게 관성력을 이용한 거죠. 이걸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하죠. 그러니까 어떤 원리인가 하면 질량이라는 게 지구에 있어요. 지구에서 이 질량이 1kg이라면 달에서도 1kg이라는 거죠. 질량이라는 것은. 질량이랑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죠.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겠어요? 중력이 더 센데, 맞죠? 그게 중력이 더 약하고. 만약에 중력이 6분의 1이라 이러면 6분의 1. 여기는 G가 9.8m/s의 제곱이면 연 6분의 1이면 곱하기 9.8m/s의 제곱이면 얼마였어요?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힘 F는 mg라는 게 여기에서의 F는 mg와 동일하겠냐 이거죠. 동일할 것 같습니까? 다르죠. 이 MA를 mg, m이라는 자체가 벌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질량이 1kg인 걸 달에 가서 측정해서 1kg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양팔저울을 사용한다 이죠. 양팔저울. 양팔저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나오죠. 맞죠? 양팔저울이 아닌 걸로 재면 지금 뭐 전자저울이나 이런 걸 가져가서 재면 달에서의 무게가 다르니까 적게 나오고 지구에서는 무게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질량이 더 큰 것처럼 보이고 작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양팔저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양팔저울. 양팔저울로 하면 여기 1kg의 기준 질량이 있으면 여기다가 1kg 넣으면 똑같죠. 이걸 똑같이 여기 가져와서 해도 양팔이니까 여기도 잡아당기기 이게 똑같이 잡아당기기 똑같으니까 여기 기준 질량을 가져오면 똑같죠. 그래서 이 질량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관성력을 이용한 게 질량 측정 방법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관성력이라는 게 우주선이 있다 그래요. 우주선이 우주에 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주변이 아니라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 조금만 힘 F는 ma라는 게 이 질량이라는 게 거의 없다 이거죠. 맞지? 질량은 있겠지만 이거죠. 양팔저울 다는 거니까 질량은 있겠지만 사실 이 F라는 게 조금만 작은 힘, 즉 말해서 이 가속도 A가 굉장히 작아도 쉽게 움직이겠죠. 맞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가속도라는 게 A가 0으로 가더라도, 가속도가 0으로 가더라도 거의 0에 가깝더라도 이건 날아갈 수 있죠. 누가 잡는 게 없어. 관성력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주에 아무것도 없다면 얘는 관성력이 없어요. 관성력이 없다 이죠. 만약에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섰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우주선 안에 있던 이 사람이 이 우주선이 섰다 해도 이 사람이 서겠어요? 아니면 부딪히겠어요? 아니면 갑자기 움직여.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은 뒤로 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보통 설명할 때 버스를 얘기하죠. 버스에 손잡이에 달려있잖아요. 이걸 설명을 많이 해요. 이 가속도 A로 간다 그러면 이 추가 이렇게, 추가 아니라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 당기는 것은 mg 중력이고 뒤로 가는 것은 ma, 이 버스가 가는 가속도 A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거 합성돼서 이렇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가속도 운동한다면, 등속 운동한다면 이거 그대로 달려 있겠죠. 움직이지 않고. 근데 지구라는 게 있어서 이게 뒤로 가는 거죠. 이게 지구라는 게 밑에 있기 때문에, 지구라는 게 열을 붙잡기 때문에 이게 간다 그러면 얘가 못 가게 잡는 거죠. 지구가 잡는 거죠. 지구의 중력에 의한 거라는 거죠. 중력. 그러니까 이 손잡이가 뒤로 이렇게 가는 것은, 가속하고 있다 그러면 뒤로 가는 것은 지구의 중력에 의한 거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지구의 중력이. 그러니까 이 관성력이라는 게 중력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만약에 지구가 없는데 우주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달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뒤로 어떻게 쫓겨 가겠죠. 맞죠? 그 다음에 점점 리미트 G 중력이 0으로 간다면 F는 mg에서 F가 0이 되겠죠. 맞죠? 요거 질량도 거의 0에 가깝죠. 특히 이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정하기를 중력과 관성력이 등가다. 등가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등가. 똑같은 놈이 아닌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같은 게 아닌데, 그 원리, 그 현상, 그런 것만 같다는 겁니다. 등가 원리라는 게.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설명할 때는 관성력과 중력이 근본적으로 같아 이랬는데 중력과 관성력이 근본적으로 같다라는 것은 저 동일한 생각이고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관성력과 중력이 다른데 그 값이 같아 이거죠. 그게 등가 원리입니다. 그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면 등가 원리에 대해서 왜 그 등가 원리를 자꾸 주장하느냐.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왜 이 등가 원리를 자꾸 꺼냈느냐. 일반 상대성에서 등가 원리. 이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해보면 등가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등가 원리를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고 여기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이 이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구가 없는 곳에 우주선이 또 이래 있어. 지구가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어. 이 중력이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하거든. 근데 여기 사람이 이래 있다 이거죠.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정지에 있어요. 정지. 그럼 이 사람이 F는 MA, mg의 중력을 받고 있어요. G는 9.8m/s에 되고 이건 질량이니까 뭐 지구의 질량을 기준으로 하니까 만약에 60kg이라 그러면 60kg 곱하기 9.8m/s에 되고 이런 힘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정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정지하고 있어. 무중력 상태죠. 우주선이 정지해 있으면. 그래서 이분이 붕붕 떠 있죠. 무중력 상태니까 공중에 떠 있겠죠. 근데 이게 정지가 아니고 우주선이 가속도 A는 9.8m/s의 제곱으로 지구 중력 가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관찰자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힘 F는 MA가 이게 똑같이 60kg 곱하기 9.8m/s의 제곱 이거지 A F는 MA니까. 그래서 이거와 이거에 똑같아. 이게 등가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관성력이라 그러고 여기는 중력이라 그러죠. 중력. 그래서 이 중력과 관성력이 말하자면 이쪽은 F는 mg 여기는 F는 ma인데 이게 같아. 즉 말해서 G와 A가 같으면 이게 같아. 이런 원리. 맞죠? 이게 바로 등가 원리입니다. 그럼 왜 이런 걸 또 만들었냐? 등가 원리. 이게 뭐 설명하려고?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뭘 설명하려고 그런가 하면, 빛이 중력에 의해서 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등가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원리를 만들어낸 이유가 빛이 중력에 의하여 휘어진다. 이걸 증명한 게 뭐다? 1919년 에딩턴 계기월식을 이때 증명했다 이렇게 증명. 실제 증명한 건 아닌데 이제 대서특필하면서 이때부터 이렇게 증명했다고 할 때부터 아인슈타인이 인기가 높아졌죠. 그전에는 뭐 알려지도 않고. 그래서 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가 원리를 갖다가 적용하는데 등가 원리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지구가 이랬어요. 우주선이 이래 있고 등가 원리를 어떻게 하냐. 여기 구멍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들은 꼭 구멍을 내더라고요. 빛을 요래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똑바로 나간다. 맞죠? 빛을 이렇게 쏘면 이렇게 똑바로 간다. 우주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지했을 때는 여기 빛을 쏘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겠죠. 근데 이게 가속도 A로 날아가고 있다면 빛은 이 안에 있는 관찰자,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맞죠? 우주선이 올라가니까 이건 빛은 이렇게 갔는데
똑바로 갔는데 이 우주선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인다? 빛이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날아가고 있으니까 빛이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휘어진 거죠. 휘어진 것처럼 보이죠. 사실 여기 똑바로 온 거죠. 똑바로 온 건데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예. 이게 날아갔으니까 우주선이. 이게 곡선입니다. 곡선. 왜? F는 A가 9.8m/s의 제곱이기 때문에 맞죠? 곡선이에요. 2차 방정식. 가속도. 즉 말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휜다는 거죠. 아까 등가 원리에서 이거는 정지잖아요. 정지. 이거는 가속. 가속하는 거. 가속도 A가 G하고 같이 날아갈 때 여기는 G죠. F는 mg. 그죠? 여기는 F는 ma. mg. 같은 거라면. 그래서 여기서 지구에서도 이 안에 있는 관찰자가 중력을 느끼면은 이 안에 있는 관찰자도 중력을 느끼는데 그분이 볼 때 구분이 안 간다 이거죠. 이렇게 휘어진다. 그래서 이 빛이 지구 중력이나 태양 중력에 의해 이만큼 휘어지지 않겠지만 과장해서 그런 건데 맞죠? 과장해서 그린 건데 이렇게 보여진다. 이게 같아. 그래서 등가 원리다. 그 등가 원리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조금만 시간을 내서 시간을 조금 더 내보죠. 조금만 더 내보면 어떻겠어요? 이 빛이 금방 어떻게 중력 9.8m/s 자승에 의해서는 빛이 처음에는 요만큼이겠죠. 조금. 근데 시간이 1초고 만약에 10년 후라 이래서 10년 동안 이 실험을 해서 날아가는 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까 자꾸 휘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휘어지다, 그 다음에는 이만큼 휘어지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휘어지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휘어지다, 그 다음에 이렇게 10년이 되면 수직으로 휘어지겠죠. 빛을 이렇게 쐈는데 이렇게 휘어져요. 10년 후면 지구에서 10년 후면 어떻게 돼? 10년 후 계속 붙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구가 45억 년이나 됐다 그랬죠. 45억 년. 지구가 45억 년 됐으면 이 우주선이 날아간 지 45억 년이 됐다는 거잖아. 45억 년. 45억 년이 되면 빛이 거의 90도로 휘어질 겁니다. 맞죠? 10년 갖고는 휘어지지 않겠지만 90도로. 이 가속도에 의한 거 있잖아요. 가속도에 의한 속도를 측정해보면 속도 V는 어때요? 그 시간 곱하기 365일 1년이죠. 24시간 60분 60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겠죠. 45억 년이라면 빛의 속도가 얼마예요?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인데 빛의 속도가 이거는 3억 미터 퍼 세크라고 그랬죠. 45억 곱하기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한다 그러면 이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엄청 더 빨라져. 결국에는 수직으로 보이겠죠. 맞죠? 만약에 여기가 1년이라 하더라도 꽤 많이 빨랐죠. 맞죠? 곱하기 A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A가 9.8m per sec이죠. 그래서 여기 세크니까 이 세크와 이 세크 하나 사라져서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데 속도가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이 빛이 여기 날아가는 우주선에서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주선이 날아가기 때문에 빛은
절대 정지계에서 쏜 거. 사실은 이걸 여기서 쏠 필요가 없죠. 안에서 쏴도 똑같아요. 왜냐? 광속 불변가설에서 광원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다. 광원이 우주선에 부착되어 있든지 우주선 밖에 광원이 있더라도 동일하다 이런 거죠. 여기 있으나 광원이 물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달라지겠죠. 이거 날아가 버리니까 여기 밖에 있거나 여기 우주선 안에 있거나 밖에 정지하고 있거나 우주선에 붙어서 광원이 같이 날아가거나 똑같아 이거죠. 광속 불변가설에서 광원의 속도와 빛의 속도가 관계없다라는 게 광속 불변가설이에요. 그래서 이 등가 원리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이 등가 원리를 특수 상대성 이론에 가보면 어떨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 이 등가 원리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는 것은 우주선이 위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기차가 만약에 있다. 기차가 옆으로 가는 기차죠. 이게 속도, 특수 상대성이니까 뭐가 속도 V가 일정하죠. 일정할 때 여기서 빛을 이렇게 쏘면 어떻게 했어요? 똑바로 위로 쏘면 뭐 그분들이 생각하듯이 여기 구멍을 뚫어 놓고 밑에서 이렇게 쏴도 상관은 없어요. 하여튼 빛을 쏜다 이죠. 그러면 여기서 쏜 이 빛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게 보였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하면 이 속도가 일정하잖아요. 속도가 일정하면 빛이 어떻게 가요? 빛은 이렇게, 맞죠? 이걸로 보이죠, 이걸로. 이 사람이 보면. 빛을 똑바로 쐈는데, 기차가 가기 때문에 이런 직선으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휘었지만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이 똑바로 가죠. 맞죠? 이게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이 휘었지만은, 그러니까 이 기차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빛이 휜다는 거죠. 그 등속이나 가속은 곡선으로 휠 거고 등속은 직선으로 굴절할 거고, 맞죠? 이런 현상이 또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등가 원리를 얘기할 때는 빛이 이렇게 갔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할 때는 빛이 이래 갔다 설명하지 않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빛이 이래 갔다고 설명해요. 절대 정지계가 보면 이렇게 갔다고 보이고 야가 보기에는 이렇게 갔다고 보여진다. 똑바로 간 것처럼.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안에 탄 사람의 빛이 이렇게 간 걸 보여요.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간 것처럼. 여기서 바로 오류가 나오는 거죠. 오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두 개가 모순이다 이거죠. 모순. 설명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이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 빛이 이렇게 갔다고 설명하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 빛이 똑바로 갔다 이거죠. 밖에 사람이 보면 절대 정지계에서 보면 빛이 똑바로 간 것처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이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는 밖에 사람이 보면 빛이 이렇게 갔다.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크게 그려갖고 기차가 이래 있으면 빛을 여기서 이렇게 쏘는데, 맞죠? 이 기차가 등속 운동한다. 이게 특수지요, 특수.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면 어떻게 간다고 해요? 이 관찰자가 여기서 보면, 맞죠? 똑바로 가게 보여요? 아니면 특수상대성 이론하면 빛이 이렇게 갔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특수예요, 특수. 이 관찰자가 보면.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빛이 이게 일반이에요, 일반. 이 사람이 보는 일반. 근데 어때요? 여기 관찰자가 보면, 빛 안에 관찰자가 보면 이게 특수죠, 특수. 이게 특수로 보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런 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일반이에요. 이 사람이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맞죠? 특수상대성 운동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운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 이 밖에 있는 관찰자가 봐도, 이 관찰자가 봐도 다르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때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때 빛의 굴절, 휘어짐 같은 게 다르다. 서로 반대되게 설명한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모순관계에 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등가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뭘 주장하고 싶은지, 맞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뭘 주장하고 싶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